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앞전 영상 녹화하고 지금 삼성 엔지니어링 기준으로 바로 녹화를 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글쎄요, 제 몸이 컨디션이 좀 안 좋았던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와, 목 상태가 너무 안 돌아오는 거예요. 진짜. 아니 뭐 사실 이제는 뭐 장 뭐 이렇게 변동 보이고 해도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뭐 그렇게 스트레스를 그렇게 크게 받지 않는데, 이제는 왜냐면 저는 진짜로 앞으로 다가올 기회만 쬐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기회를 정말 노리고 정말 좀 즐겁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미친놈이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여태까지 뭐 이런 상승에 대한 부분을 떠나서라도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니까 하락이 보일 때라든지 하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져 있다든지 이럴 때는 저는 제 하방에 대한 관점을 저는 저만 믿어요. 저만. 무조건 내가 하락 나온 데서 100% 하락이 나온다 이건 아니지만, 근데 지금에선 아니 오를 이슈가 없잖아, 오를 내용이 없잖아. 그러면 결국에 뭐겠어요? 하락이죠. 하방의 리스크가 크냐 상방의 가능성이 크냐, 둘 중에 하나만 계산하면 됩니다. 어렵지는 않아요. 그걸 막 물리적으로 막 계산적으로 막 파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두 가지만, 현재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노이즈와 이슈들이 뭐냐만 계산해서 그것만 가지고 확률 계산하면 됩니다.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계속 시장 이야기 드렸지만 미국발 부채 리스크, 부채 한도 리스크, 중국 리스크, 헝다그룹, 그죠? 이런 내용 봤을 때 얘네들이 급반전을 보여가지고 시장이 다시 한번 신고가 랠리를 폭풍 상승 보여줄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느냐? 없습니다. 글로벌 시장 전체적으로 없어요. 경기 성장도 지금 성장률, 성장세 전망치도 하향 조정되고 있고요. 그죠? 테이퍼링 한다고 계속 또 이슈 나오고 있죠. 테이퍼링 다음에 금리 인상인데,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점도표 또 나와가지고 그걸로 인해서 언제부터 또 금리 인상에 대한 부담감이 오니 뭐니. 그죠? 시장에 좋은 내용이 없어요.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은 경기 흐름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시행한다라는 게 그나마라도 모멘텀이에요. 근데 그거는 사실 그냥 그래 경기가 좋아지고 있으니까 이 정도 수준인 거지, 주식시장에 호재가 될 만한 내용은 아니잖아요. 주가가 오르기 위한 호재는 아니에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테이퍼링하고 긴축, 금리 인상이 주식시장에 도움이 되는 항목입니까?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니까는 주식시장을 다시 한번 신고가 랠리를 돌파할 수 있게끔 그런 강력한 모멘텀이 나올 만한 건덕지가 지금은 없어요. 없습니다. 오히려 악재들이, 노이즈가 터져서 대폭락이 안 나오면 다행이고 선빵한 거지, 지금은 그런 시장이에요. 그러니까 요런 정도의 관측과 이런 분위기 파악만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흐름을 대략적으로 인지를 하고 비중 관리가 됐든지 뭐 전략적인 부분을 뭐 이렇게 세우시든지 그게 된다라는 거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삼성 엔지니어링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시장 이야기는 제가 앞에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삼성 엔지니어링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고점이라는 거는요, 한번 고점을 찍고 빠졌기 때문에 고점이 형성된 거예요. 그죠? 거기가 정점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우리가 고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더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면 우리가 그 부분을 고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자, 그림을 한번 보면서 봅시다. 자, 예를 들어 이런 상황이에요. 자, 찍고 빠졌어요. 그러면 앞고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보통 앞고점이다, 앞에 만들어진 고점이다. 자, 고점이라는 건 결국에 위에서 찍고 빠졌기 때문에 고점이에요. 정점이라는 거를 나타내 줬기 때문에, 정점을 그려 줬기 때문에 고점이 되는 거잖아요. 고점이라는 명칭을 갖다 쓸 수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네요. 여기서 빠졌으면 고점이 되지만 이 당시에 예를 들어서 더 돌파가 나왔다, 지금처럼 돌파가 나올 수 이거 한번 빠졌네요. 한번 빠져줬지만, 자, 돌파가 나와주는 상황이 이제 온다 라고 했을 때 앞고점 부근까지 왔네요. 자, 여기서부터 이게 이제 고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의미있게 캔들이, 의미있는 시세와 의미있는 캔들, 의미있는 봉, 모든 매물대 돌파 등등, 그러면서 수주장고 빵빵해, 수급 빵빵해, 다 좋아진 상황이었어요. 이때 당시 이거를 고점이라고 함부로 논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그 부분을 고점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지나고 나면은 저기는 고점이 아니죠. 어디가 고점입니까? 여기가 고점이죠. 이제 앞전에 이런 데를 고점이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었지만 여기서부터는 고점이라고 논할 수가 없었다. 왜? 이제 시작이니까. 그래서 이런 고점을 형성시켰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지금도 우리가 현재 위치에서는 다시 고민을 해봐야 된다. 삼성 엔지니어링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 기준으로 해서 올해 실적 전망치와 추정치 그리고 계획을 발표할 때 상대적으로 낮은 눈높이를 제시를 했었지만, 이 낮은 눈높이 자체가 뭐 회사가 자신이 없거나 정말 회사가 역성장을 할 것 같은 그런 기조 때문에 보인 게 아니라 시장에 대한 분위기 파악을 정말 잘했기 때문에 나름의 주가 관리 차원에서의 전략적인 부분이 아니었겠느냐, 이런
이런 관점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최근에 올라왔던 이런 시세들 역대급의 의미 있는 거래를 발생시키면서 기술적으로도 매력이 좋고 추가적으로 이런 어떤 메이저 세력들, 메이저 주체들이 만들어낸 시세이면서 매도가 아직까지 크게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오늘 외국인들이 던지는 물량들을 연기금 포함 기관 쪽에서 다 받아내면서 신고가를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다시 한번 써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그림들이 과연 안 좋은 상황이냐라는 거죠. 이게 정말 여기가 고점이냐라는 거죠.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만원대 후반 가격이기 때문에 제가 앞고점, 그러니까 앞자리 숫자, 만원 단위 앞자리 숫자가 2번 바뀔 수도 있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어요. 심지어 이번에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는 어떤 이런 수주 잔고건들이라든지 모든 것들이 지금 다 좋아요. 자회사뿐만 아니라 친환경 쪽으로, 친환경 사업 부분에 대해서도 핵심적인 기술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 이제 부각이 되고 있어요. 지금 뭐 탄소 배출권이라든지 친환경 관련된 종목들이 잠깐 일시적으로는 쉼 구간을 나타내주고 있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으로는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주목을 가져야 되는 파트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러면서 뭐 수소 테마도 굉장히 최근에는 또 강세를 보였었고 이런 내용들까지 본다면은 시장이 전혀 뒤처지는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뭐 건설주들 일부 보면은 사실 중국에서부터 저런 부동산 관련된 건설 관련된 리스크가 발생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끼치고 삼성엔지니어링 고점인데 중국에서는 건설주면 부동산 빠지니까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관측 좋아요. 그런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시려고 하는 그런 노력, 이런 거 너무 좋아요. 너무 좋게 평가를 해드립니다. 근데 제가 오늘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거기서 추가적으로 조금만 더 심층 분석을 하고 조금만 더 심층 공부를 하려고 노력을 좀 해보자. 직접적으로 우리가 어떤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 영역에 머물러 있는지,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해외에서 발생한 리스크로 인해서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 혹은 걔네들로부터 우리나라에 지금 내가 보유하고 있는 이 종목의 업종에다가 무슨 데미지를 줄 수 있을지. 예를 들어 헝다그룹이면 헝다그룹을 통해서 부동산 시장이 많이 붕괴가 되고 부동산 가격이 막 폭락하고 이랬는데 과연 우리나라에도 이런 영향을 줄 수 있을지, 혹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건설주가 중국 시장에 침투가 해 있는지, 혹은 중국의 어떤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등, 요런 연결고리를 찾으라는 거죠. 직접 연결권, 그러니까 직접 영향권에 있는 연결고리들을 찾아가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요것만 조금 더 공부를 하시면 그런 관점으로 처음에 이제 이렇게 영향이 있으니까 얘도 영향이 있는 거 아니에요 라고 고민을 하셨던 분들은 너무나 제가 진짜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은데, 거기서 조금만 더 우리가 공부할 수 있는 과제거리를 제가 드린다면은 그런 연결고리들,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연결고리들을 조금만 더 공부하고 분석을 해보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진짜 주식이, 그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주식이 급락을 보이거나 급등을 보였을 때 야, 이거는 매수를 더 해도 되는구나, 혹은 매도를 하고 달아나야 되는구나, 이게 이제 나중에 보여요. 그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것들 제가 14만원에서 어쩔 수 없다, 마지노선으로 좀 열어두고, 수급적인 변동이 크니까 이날 뭐 빠르게 자르려면 자를 수도 있었어요. 근데 어느 정도는 지켜봐줘야 되는 거예요. 왜? 어디까지 빠질지는 모르거든. 근데 지켜줘야 돼. 14만원을 지키지 못했을 때는 일단 잘라내자. 여기를 깨고 벗어나면 NC소프트 같은 그림으로 가버린다. 조심하자. 결국에 갑니다. 그죠? 그리고 카카오 제가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아래꼬리 만드는 날 의미 부여하지 마라. 뭐 아래꼬리 만드는 망치형 캔들 뜨면은 저가매수 찬스고 거기가 저점이고 바닥을 만들었고 뭐 어쩌고 저쩌고, 책에서 본 대로 공부하시는 분들, 책에서 여러분들 이런 자리 매매하라고 매수하라고 이야기하죠. 죄송하지만 책에서 캔들에 대한 의미만 보고 그렇게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캔들에 대한 의미를 부여를 해야 될 때도 있지만 캔들 가지고만 공부하시는 분들은 주식시장에서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단타수장이 소개해드리는 교육자료들은 기초 자료부터 소개를 해드리긴 하지만, 단타수장 교육자료들은요, 우리 회원님들께 주말마다 매주 1주차부터 10주차까지 이제 순환매로 계속 교육자료들을 올려드리는데, 기술적인 것도 있고 재무적인 것도 있고 뭐 검색식 활용하는 것도 있고 컨센서스도 있고 다양한 것들을 공부를 시켜드려요. 실전에서 돈을 벌 수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공부를 시켜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카카오 주가가 예를 들어 14만원을 벗어날 때 난 사야겠다 아래꼬리 좀 만들면 그냥 사야겠다 계속 그러시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11만 5천원이라는 가격까지 왔어요.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말이 돼요? 카카오가 이 가격이 올 거라는 거는 누구도 믿고 싶지도 않고 누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싶지는 않았다는 거죠. 근데 단타수장은 왜 카카오임에도 불구하고 14만원에서는 잘라냈을까? 왜 매도를 했을까? 이런 고민을 한 번씩은 해보셔야 된다는 거죠. 삼성 SDI는 왜 이때 당시에 74, 5만원, 5, 6만원대에서는 왜 매도를 하고서 기다리고 다시 사자라고 했을까? 절반 정도 매도하고. 삼성전자가 왜 7만 2천원대까지 빠질 거라고 단타수장은 자꾸 그렇게 떠들어댔을까? 욕을 먹어가면서.
지금은 왜 코스피가 3000포인트도 일시적으로 단기적 관점으로 깰 수 있을 거라고 자꾸 이야기를 할까? 응? 이런 고민을 한 번씩은 해보시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의미 부여를 기술적으로 살짝 좀 해드리면요, 이 이야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지금 미국 시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코로나 1차 팬데믹 이후에 기술적으로 조금 월가에서도 많이, 미국 월가에서도 의존도가 높은 게 지금 현재 200일선입니다. 200일선에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200일선에 지지받는 모습들이 자주 나타났었어요. 근데 이동평균선에 뭐 100% 의존하자는 아니지만 기술적 관점으로 좀 보태서 보자라는 거거든요. 자, 200일선을 그냥 좀 깼다, 자 이제부터 조심해야 된다, 이걸 떠나서 가격이라는 이 시세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수급에 대한 부분들이 수렴을 하고 있어요. 현재 3100에서 3150포인트 사이에서, 길게는 3200, 3100 사이에서 너무나 많은 신경들이 곤두서 있고 너무나 많은 수급들이 집중되어 있고, 근데 이 상황에서 상방, 그러니까 뭔가 모르게 수렴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 수렴 패턴 이후에는요, 기술적 관점에서 수렴이 있는 뒤에는 수렴과 발산, 근데 그 발산과 분출이 상방으로 하냐 하방으로 하냐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그러면은 예측을 할 거면 어떻게 해야 돼? 수렴한 현재 위치에서 모멘텀이 많으냐 리스크가 많으냐를 계산해 보면 됩니다. 그럼 지금 제가 여태까지 계속 시장에 대해서 떠들어댄 거 뭐라 떠들었어요? 상방으로 갈 수 있는 모멘텀이 많아요? 하방으로 갈 수 있는 리스크가 많아요? 지금은 리스크가 더 크다. 그러면 현재 상황에서는 글로벌 증시, 그나마라도 글로벌 증시 중에 우리나라가 그나마 버텼는데, 물론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지금 지난주부터 수급이 좀 좋아요. 얘네들로부터 버틸 수도 있습니다. 삼성전자 외국계 자금 지난번 9월 13일부터 계속 지금 매수가 들어와요. 이런 부분은 긍정적이긴 한데, 과연 여기서부터, 물론 삼성전자 3분기 실적도 이번에 제트플립 관련해가지고 또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낙폭은 좀 과하다, 디램이 내년 상반기에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간은 저가 매수가 맞다라는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내용들은 좋지만, 그래서 수급이 좀 붙어주기도 하지만 공격적으로 붙어서 시장을 상방으로 끌어올릴 만큼, 그리고 지수까지 같이 상방으로 끌어올릴 만큼의 강력한 모멘텀은 없다. 그냥 일시적으로 지수를 해지하려는, 한국 증시의 코스피를 해지하려는 어떤 그런 수급들 정도로만 일단은 보고 싶어요. 그래서 아직은 좀 잘 모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얼마까지 끌어올릴까?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우리가 분석과 예측을 할 수 없는 구간대예요. 근데 뭔가 모르게 의미 부여는 좀 할 수 있을 것처럼 수급들이 들어오고는 있어요, 삼성전자 기준으로는. 그러면 잘하면 코스피는 어느 정도 낙폭을 좀 너무 키우지 않으려고 해지하는 부분, 현물을 갖다가 집어사가지고 해지하려는 듯한 그런 모습도 좀 액션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뭐 달러도 너무 강 추세에 놓여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근데 달러가 이제 좀 갭상승 이후에 좀 이렇게 빠지는 부분들도 있었지만 달러에 대한 추세도 좀 꺾여줘야 되고, 빅스 지수도 다시 좀 안정권에 접어들긴 했지만 그동안 빅스 지수도 바닥권에 많이 머물러 있었거든요. 얘네들도 단기적으로 또 어디로 확산을 해서 시세가 어디로 분출이 되냐도 지켜봐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골고루 봤을 때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연결고리들을 보면 아직까지는 부정적인 이슈가 좀 더 많은데, 얘네들이 어떻게 자리 잡냐에 따라서 우리나라 시장이 당연히 변동을 보이겠지만, 저는 일시적인, 물론 지금 FOMC 일단 넘어갔어요. 근데 지금 앞두고 있는 미국발 리스크, 중국발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되는지도 지켜봐야 될 것이고, 다음 달이면 우리나라 대주주 과세요건 회피 물량도 수급이 좀 나올 수 있겠죠, 매도가. 그런 쓰나미만 좀 피해주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나라 시장 적극적으로 공격적으로 다시 사야 됩니다. 지금 주식시장을 떠나시는 분들 굉장히 미련한 곰팅이에요. 미련 곰팅입니다. 지금 좀 힘들다고 달아나시는 분들 죄송하지만요,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이만큼 시장 하락 보인 뒤에 V자 반등 나와주고요. 그러고 4, 5년 동안 박스권 그렸어요. 자, 그리고 나서 지금도 보시면은 코로나 1차 팬데믹 당시에 시장이 36%, 코스피가 마이너스 36%가 빠졌는데 플러스 130% 올려줍니다. 그죠? 이런 거 안 드실 거예요? 응? 이런 거 안 챙길 겁니까? 우리 이거 챙기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매도하고 막 현금 확보하고 있잖아요. 이거 안 먹을 거예요? 이거? 아니, 이거 뒤에 이게 오는데 왜 여러분들은 이거 여기서 다 포기하고 달아나려고 하시냐고. 온다니까요. 낙폭이 커지고 진짜 막 무섭게 빠지고 공포감을 주면 그 부분들은 다 기회라고요. 무슨 느낌인지 알겠어요? 그거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우리는 지금. 그래서 난 맨날 하는 말이 그거잖아. 위기를 기회로 삼아라. 위기를 기회로 삼아라. 이제 위기가 온다 그러면 그 뒤에 뭐가, 기회가 온다고. 지금 위기가 올 것 같아. 그러면 그 뒤에 기회가 온다고. 왜 그거 잡을 생각은 안 하시냐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달아나야 될 때가 아니에요. 짐 싸서 주식시장을 떠나야 될 때가 아니라고요, 지금은. 짐을 싸서 진짜 한번 공격적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셔야 될 타이밍인 거지.
달아나야 될 타이밍이 아니라고요. 지금 공격적으로 준비를 하자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여기서부터 이렇게 오를 거라는 기대감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지금 현재 구간부터 이렇게 치솟는다가 아니라 현재 구간에서 조정폭이 좀 나왔다가 반등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고, 이 빠지는 폭에 대해서는 얼마큼 빠질지는 사실 누구도 예측은 할 수 없어요. 지금 현재 미국 리스크, 중국 리스크가 어떻게 얼마만큼 노출이 되냐는 지켜봐야 되겠죠. 그런 거 잘 따져보시면 좋다.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삼성 엔지니어링으로 좀 돌아오면, 얘는 오늘 나타내줬던 이 고점에 대한 어떤 이런, 그쵸? 고가를 한 번 더 넓혀주는 이 금액대, 이 가격대는 저는 지금도 긍정적으로 본다. 오늘도 메이저들은 공격적으로 지금 담았어요. 외국인들의 이 공격적인 매도를 싹 다 받아내 주면서 신고가를 한 번 더 기록을 했다. 월봉상으로도 아직도 너무나 저렴하면서, 또 수급적인 부분도 좋지만 실적적인 부분도 너무나 좋고, 지금 현재 친환경 테마로도 엮여 있는 부분들도 너무나 좋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여러분들이 꼭 좀 가져가시길 바란다 라는 관점으로, 물론 시세가 너무나 많이 밀린다 그러면 리스크 관리는 해줘야겠죠. 그래서 27,000원대에서는 충분히 늦지 않게 접근을 해도, 우리가 조금 단타 말고 약간 스윙 관점으로 보신다면 충분히 한번 괜찮은 수익을 만들어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다음 유나이티드 제약에 대해서 지난번 영상에서, 이제 카카오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사실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요, 시장이 조금 불안정하고 하락장이 좀 연출이 될 것 같고, 요럴 때는 제약바이오가 굉장히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만만해요. 사실 제일 만만한 게 제약바이오 섹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좀 놓고 보시면, 최근에 셀트리온, 오늘 같은 경우에도 셀트리온 형제들만 놓고 보셔도 얘네들로 수급이 많이 몰렸고,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쌓이고 있고, 백신보다는 이제, 백신 최근에 많이 해먹었잖아요. 우리 백신 관련된 종목들 최근에 정말 많이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치료제, 위드 코로나 대비해서 치료제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치료제 종목 사실 너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약바이오는 사실은 이런 어떤 임상 파이프라인에 대한 모멘텀을 투자하실 때는 솔직히 뭐 아니면 도예요. 그래서 리스크가 상대적으로 적은 거, 그나마라도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는 종목들, 그게 바로 유나이티드 제약이지 않을까. 그리고 너무나 오랜 기간 동안 올해 내내 횡보를 했어요. 관련해 가지고 지금 같이 또 일부 소재 쪽으로 엮여 있는 동화약품이나 대현제약은 그 오랜 기간의 박스권을 이제 벗어나기 시작했단 말이죠. 유나이티드 제약도 밸류가 있는 기업이고 실적도 있는 기업인데, 상대적으로 좀 오래 못 움직인 그런 영향이 있고, 지금 이번 하락장에서 조금 어느 정도 등락을 보이면서 같이 또 치료제 쪽으로 모멘텀을 타고 갈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 52,000원까지만 손절잡겠다라는 관점으로 좀 보시면 유나이티드 제약 6만원 이상도 충분히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요걸 한번 별도로 관심 가져보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아무튼 삼성 엔지니어링도 여전히 긍정적인 스탠스 유지하면 좋으실 것 같고, 유나이티드 제약은 별도로 조금 공격적인 성향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관심 가져보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VIP방에는 또 이렇게 흐름에 맞게끔 대응을 굉장히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앞전에 우리가 이런 위기 때 박스권 흐름을 보이고 시장이 중심을 제대로 못 잡을 때, 그때 열심히 매집한 종목들이 결국에 3개월이라는 시간이 딱 지나고 시장이 엄청나게 좋아지면서 같이 불 뿜었을 때, 그때 이런 종목들이 이렇게 수익을 챙겼었어요. 말도 안 되는 수익을 정말 진짜 하루하루가 너무 행복한 시간들이었죠. 이런 것들을 저는 이번에 다시 그릴 수 있는 시기가 온다라고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준비를 하셔야 되는 게 바로 이번 앞으로 다가올 위기가 기회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시기라는 거죠. 그래서 VIP방에 오시면 정말 저렴한 금액대예요. 44만원의 리딩 서비스라는 게 사실 어디 있습니까? 정말 진짜 저렴한 상품인데, 오셔서 여러분들이 꼭 지금 같은 기회를 활용을 하시면 반드시 좋은 기회를 잡아서 우리가 아까 보여드린 그런 우리 기존의 회원님들처럼 수익 인증으로 여러분들도 또 같이 자랑을 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온다. 이렇게 좀 참고해 주시고요. 늦으면 늦을수록 여러분들이 손해예요. 시장이 주는 기회는 놓치지 마셔야죠. 단타수장 VIP방에는 언제든지 오실 수는 있지만 여러분들이 시장에 대한 기회는 놓치지 않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010-229-2353 성함만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